얼주 스님 경우는 내가 일부 한 인사드리려고 일부러 통도사서 금산까지 좀 멀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차 바깥 타가면서 그래 갔단 말이야 한번. 그게 나한테는 좋은 인상을 전해줘가지고 우리의 뭐 성격이랄까 나 같은 사람 성격하고 얼주 스님 가진 성격하고 닮은 데가 있는 것 같더라니까. 뽐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말도 하더라. 중이 돼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내 중이 돼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했어요. 통도사 와서 중이 돼가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 그것도 내 남아있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한마디예요. 정의파다 이거는 내 스스로 느낀 거고 고신이 분명하고 어떻게 달리 말하면 정의파예요. 정의로운 생각을 앞세우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월주스님 같은 분 앞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월주스님 아니라서 내 인터뷰 안 응했어요. 월주스님이 이렇게 내가 응한 거예요. 내 사양이 다른 물론 뭐 유담삼아 하는 있지만 해서. 제일 처음에 아마 처음 총무원장 하던 시절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80년도, 뭐, 93년도. 언젠가 하여튼 얼주 스님을 모시고 총무부장을 살고 있던 범하섬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범하 통도사 스님입니다. 나하고 근속인데 서울 이제 갔을 때 범하 스님이 내가 그때 통도사 강원에 강조할 때인데 원장 스님 한번 뵙고 가라. 이래서 이제 자기가 원장실을 안내해 가지고 수고한다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첫 인상부터 참 쉽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얼주 스님께서 통도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마 90년대 초반쯤인데요. 총무원장 스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또 인사드리고 하니까 아주 반갑게 이래 이제 인사를 받으시면서 좀 종단 교육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총무원장 스님이 이 성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통도사 그 큰절 옆에 치우남이라고 암자가 있어요. 암자 규모가 좀 크고 월주 스님 말씀이 그 치우남을 종단에서 지정한 행자 교육원으로 쓰고 싶다고 그래 통도사 주지 스님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추남에서 전국 본사마다 모여있는 행자를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행자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통도사 계시니까 스님이 앞으로 이 행자 교육은 원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서울에 종단에 올라가면 정식으로 뭐 그냥 스님에게 그 뭐 이촉하는 그런 절차를 받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주 말씀을 잘하시고 참 스님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지적이랄까 지성인처럼 뭐 이 현실 문제를 이리저리 언급하는데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인상이 있어서 이제 내가 얼주 스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고 일부러 그 금산사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가지고 그때는 특히 이제 얼주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 은사 스님이 백자 안자 스님이었는데 내 은사 스님 백안 스님을 참 존경해 왔다 하면서 은사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자기 뭐 기억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제 아주 친절하게 차도 직접 내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 참 수아 뭐 젊은 사람인데 도랑 곳곳을 직접 당신이 안내해 가지고 뭐 금산사 구석구석을 다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는 참 자상한 어른이다. 참 인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점이 있구나. 뭐랄까 이성적이랄까 상당히 어떤 지적인 냄새도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 중에 상당히 정의파야. 예, 정의파고 소신이 분명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해. 그런 기질이랄까 이런 걸 나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을 나는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호국 불교를 표방해 왔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적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용적으로 나갈 때가 많았어요. 종교가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 소신도 그래요. 원주심은 그러지 않았어. 예, 뭐 알려주기로는 뭐 전두환 뭐 저항을 하다가 조문장 잘렸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소신파고 정의파라. 소신파고 정의파. 그런 점이 우리는 존경스러웠어요. 사회의 그 일종의 안가주망 현실 참여 문제를 남보다 명석하게 분석해가지고 해야 될 건 하고 뭐 이런 점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통도사서 1시간 반을 2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그래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그 자기 지론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성가의 그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야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돼야 종단 내일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일종의 원칙주의자야. 그게 너무 딱딱한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너무 막 사람을 이렇게 에고스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 그래요. 원칙.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자기 나름의 법도를 세워 사니까 그런 게 항상 기감이 돼요. 옛날 어른들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법도를 지킬 줄 알았잖아요. 요새 이제 스님들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뭐 중견청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 스님의 그 엄격한 법도를 지키던 그런 어떤 가풍을 제대로 전에 받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얼주 스님은 참 좀 소신이 분명하고 어떤 불교계 혹은 우리 종단 전체의 법도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투철한 어떤 소명 의식 같은 것이 있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 참여를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할 거는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월주 스님의 개인의 어떤 장점이랄까 특징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내가 통도사에 내려오셨을 때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아주 중요하다. 성가 교육이 물론 내가 강사를 하고 있었으니 덕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는데 아니 당신 소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제 동국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현대 교육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을 어느 면에서는 좀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월주 스님은 그때 내게 한 말은 성가 전통 교육이 잘 개성돼야 된다. 강원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원 교육이 통도사 같은 불지종과 국기 대찰인 이 사찰에서 참 학인 스님들이 제대로 우리 속된 말로 중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중물 드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평생을 성녀로서 참 올곧게 살아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면서 아주 내가 강사였으니까 성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뭐 심지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었어요. 이제 또 일찍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뭐 큰 스님들 저 연계 중에 이런 데 잘 참석 안 하고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 그래서 대중 많이 모이는데 잘 안 갔습니다. 월주 스님 같은 분은 참 한번 뵙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큰 스님 뵈러 별로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근데 월주 스님 뵈러는 금산사를 찾아갔다니까. 일부러 그분이 뭐 대중 처소에서 그 대중을 많이 거느리면서 예를 들면 산중에 물론 금산사에서는 그런 노릇도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받은 인상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인사. 나 그래서 인사 같은 건 잘 안 다니는데 무슨 인연이었는지 월주 스님한테는 한번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고 찾아가고 또 연결시계를 못 가지만은 그 49제 기간 내에 저 나중에 사진 보고 가시오. 내 방 꼽는 사진 있어요. 용단 참배하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나한테 좋은 참 인상을 남겨주는 어른이고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한 스님이었어요. 예.